여러분, 혹시 영웅과 악당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건은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를 두 진영으로 나눠 버립니다. 2024년 12월 4일 아침 6시 45분 뉴욕 맨해튼의 한 거리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국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제 사건 미스터리 루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영웅인가 테러리스트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루이지 망지온의 사건입니다. 먼저 피해자를 알아봅시다. 브라이언 톰슨, 1974년 7월 10일 태생, 50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미국에서 가장 큰 건강보험사 중 하나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그의 경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서 일했고 2021년부터 CEO로 재직했습니다. 20년의 열정적인 일,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수익은 12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상은 연 1020만 달러, 하나로 약 150억 정도였죠. 굉장한 금액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4,900만 명의 미국인에게 보험을 제공합니다. 4,900만 명. 그것은 전체 미국 인구의 약 15%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보험 청구 거절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보험을 받지 못한 환자들, 필요한 의료를 받지 못한 가족들, 그들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브라이언 톰슨의 회사였습니다. 그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2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4일 그들은 그를 잃었습니다. 이제 다른 주인공을 알아봅시다. 루이지 니콜라스 망지오네, 1998년 5월 6일 태생, 26세, 펜실베니아주 타우슨 거주. 외형상으로 보면 그는 특이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비리그 졸업생, 명문 사립 남학교인 벌티모어 코볼트 헐 컬러지의 졸업생이자 이 학교의 최우등생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메릴랜드의 저명한 부유가족입니다. 그의 조부모는 부동산 개발자였고 터프밸리 컨트리 클럽과 헤이필즈 컨트리 클럽을 구매했습니다. 그들은 로리언 헬스 시스템을 창립했습니다. 그들은 라디오 방송국을 소유했습니다. 루이지는 그들의 손자였습니다. 특권을 가진 삶, 부유한 가정, 좋은 교육, 밝은 미래. 친구들은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루이지는 절대로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매우 겸손했고 우리는 그가 밝은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2020년 11월 루이지는 트루카라는 회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원격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급여, 안정적인 직업. 하지만 2023년 2월 그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의 전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엄청난 급여를 받지만 머리를 쓰지 않는 지루한 일이었어. 나는 더 많은 시간을 읽고 요가를 하고 싶어. 좋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자기 성찰, 삶의 재검토, 목적 찾기.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경찰의 나중 조사에서 발견된 것은 루이지의 노트북에서 2024년 중반부터 시작되는 일치 형식의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있는 항목들, 그 날에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를 기록한 항목들, 그리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생각들. 2024년 중반 어딘가에서 루이지의 마음속에서 뭔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노, 절망, 복수의 욕망. 경찰이 발견한 텍스트에 따르면
그의 일지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향한 증오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거절,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절, 이익을 위해 사람들이 죽는 것.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멈춰야 한다. 누군가가 이들에게 대항해야 한다. 누군가가. 나? 경찰의 보고서에 따르면 루이지는 자신을 처음으로 그들에게 잔인한 진실로 대항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2024년 후반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우 상세한 계획. 먼저 그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총, 3D 프린터로 만든 소음기, 3D 프린터로 만든 무기, 추적이 어려운 무기. 그리고 그는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브라이언 톰슨,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 왜 톰슨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는 CEO였습니다. 회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이지는 톰슨을 추적했습니다. 그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언제 취약한 상태가 될 것인지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그는 조지아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뉴욕으로 향하는 버스. 그는 뉴욕의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한 호텔에 가짜 신원증을 사용해 체크인했습니다. 가짜 이름, 가짜 신원증, 뉴저지 운전면허증. 그는 완벽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루이지는 자전거를 탔습니다. 호텔에서 웨스트 54번가와 6번가 근처로, 뉴욕 힐튼 미드타운 앞.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톰슨이 투자자 회의에 가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오전 6시 45분, 루이지는 두 대의 자동차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톰슨이 지나갔습니다. 50세의 남자, CEO. 아내와 2명의 자녀를 가진 아버지. 그는 다가올 투자자 회의에 대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침을 즐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루이지가 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쏘았습니다. 뒤에서 여러 발. 톰슨은 다리에 맞았습니다. 등에 맞았습니다. 그는 옆으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군가 총을 쐈어. CCTV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한 남자, 자전거, 권총을 들고 있는 손, 그리고 루이지는 떠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센트럴 파크를 통해 호텔로 말이죠.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경찰이 발견한 추가적인 증거에 따르면 루이지는 이것을 계획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노트북에는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왜 그렇게 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기술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선언문처럼 말이죠. 이것은 기업 탐욕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이것은 미국 의료체계의 부패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것은 정의의 행위다. 그는 이것을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경찰이 발견한 탄약 케이스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Delay, Deny, Depose. 지연, 거절, 폐지. 이것들이 보험회사의 흔한 전술입니다. 보험 청구를 지연시키고 거절하고 결과적으로 환자를 폐기시키는 것 말이죠. 루이지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CEO를 공개적으로 총을 쐈어. 미디어가 떠들썩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FBI가 개입했습니다. 이것은 테러일까요? 단순한 살인일까요? 경찰은 5일간의 맨해튼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다리, 로드 아일랜드, 뉴저지, 그리고 12월 9일 펜실베니아주 알토나의 맥도날드. 한 남자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자켓, 의료용 마스크, 갈색 비니. 그 식당의 직원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의 눈썹, 그의 얼굴. 그는 뉴욕 CEO 슈터처럼 보였습니다. 직원이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톤으로 접근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루이지는 가짜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보여줬습니다. 가짜 이름. 하지만 경찰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루이지의 배낭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3D 프린터로 만든 총, 장전된 탕창, 소음기, 그리고 노트북. 그 노트북에 기록된 모든 것, 그의 계획, 그의 분노, 그의 정당화. 루이지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민의 지능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실제 경험에 대한 모욕이다. 그 후로 그는 침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서 말이죠. 뉴욕이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일부는 루이지를 악당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루이지를 영웅으로 봤습니다. Free Luigi라는 문구가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5만 번 이상. 캘리포니아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는 Free Luigi라는 광고판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아니라 정의의 실천자다. 보험회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브라이언 톰슨은 무고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부패의 상징이다.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범인을 생각하지 않고 동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톰슨의 역할이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고 죽음을 이르게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동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분국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세요. 2024년 12월 이코노미스트 및 유거브 조사에 따르면 43%는 루이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1%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8세에서 29세는 매우 긍정적인 견해, 매우 진보적인 사람들은 매우 긍정적인 견해, 45세 이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견해, 보수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견해.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회의 분열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루이지는 재판정에 나타났습니다.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 흰색 체크무늬 셔츠, 진지한 표정. 그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사 카렌 프렌드만 아닐로그는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전직 맨해튼 지방검사. 그녀는 강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습니다. 그의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그의 노트북은 수사영장 없이 압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DNA, CCTV 영상, 그의 노트북의 기록, 그의 배낭에서 발견된 총. 검사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고 사전 계획된 살인입니다. 루이지의 배경은 조사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의 건강 문제. 루이지는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2023년 초 1년이 넘은 보수 치료 후 그는 Taking Zero Pain Meds 라고 말했습니다. 통증약을 먹었다. 10월에 I hadn't had a bad day 라고 말했습니다. 나쁜 날은 전혀 없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수술 후 몇 달 동안 무언가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심리 상태, 삶의 방향, 목적의식. 둘째, 그의 직업을 떠난 결정. 그는 좋은 급여의 일을 떠났습니다. 명목상의 이유는 요가와 독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엇이 있었을까요? 경찰이 발견한 그 디지털 발자국을 보면 그는 뭔가 더 어두운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직렬살인범에 대한 검색, 테드 카진스키에 대한 검색. 테드 카진스키, 그는 무엇으로 알려져 있을까요? 기술에 대항하는 테러리스트,
개인의 자유가 기술로 인해 감소했다고 믿었던 남자. 1978년부터 1995년까지 폭탄을 보낸 연쇄 테러리스트. 루이지는 글을 공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찰과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루이지는 자신을 현대판 정의의 천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 탐욕에 맞서는 개인, 시스템을 도전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도전의 방식은 폭력이었습니다. 연방 검사들은 2025년 4월에 루이지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형,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형벌. 루이지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말이죠. 2025년 9월, 뉴욕 판사는 루이지의 테러 관련 살인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급 살인 혐의는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의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루이지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특별 구성 컴퓨터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자료만 접근할 수 있는 노트북. 연방 교도국은 거절했습니다. 구치소에서는 데스크탑 컴퓨터만 허용됩니다. 루이지는 이 구치소에 있을 것입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이 재판은 언제 끝날까요?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의란 무엇인가? 톰슨이 단순한 CEO였을까? 아니면 시스템의 악의 표현이었을까? 루이지가 테러리스트였을까? 아니면 현대판 로빈 후드였을까? 둘째, 우리는 폭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보험회사가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폭력이 아닐까요? 루이지의 행동은 그 폭력에 대한 반폭력일까요? 셋째, 우리 사회는 이 분노를 어디서 만들고 있을까요? 루이지 같은 젊은이가 부유한 배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가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갔을까요? 경찰과 검사들은 루이지가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한 사회적 평론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이지 망지온의 사건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체계적 폭력과 개인적 폭력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시해온 문제들을 갑자기 우리 얼굴에 던져준 겁니다. 뉴욕타임스의 컬럼니스트 제이넵 투팩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소셜미디어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살인사건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축하된 적이 있는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한 남자의 죽음이 50만 번 이상의 Free Luigi라는 해시태그로 축하되는 현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브라이언 톰슨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는 아내와 2명의 자녀를 남겼습니다. 루이지 망지오네를 이해해야 할까요? 그도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환자들을 죽이도록 하는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극단주의로 돌아서도록 하는 절망감을 없애는 것입니다. 기업 탐욕에 대한 더 나은 규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을 말이죠. 정의가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이지 망지오네의 사건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도록, 더 이상 분노가 없도록, 더 이상의 절망이 없도록. 그는 영웅일까요? 아니면 악당일까요? 지금까지 실제 사건 미스터리 루디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